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 인터뷰 릴레이 칭찬에서 나온 윤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정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어떤 의원님께서 칭찬을 해주셔야 꼭 찾아뵐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께서 칭찬을 해주셨는데 어떤 분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자, 네, 어떤 의원님께서 정말 칭찬을 해주셨어요. 진심으로요. 자, 기대가 되실 텐데 영상에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우리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님 이제 릴레이 칭찬 조정훈 의원님을 지목했습니다. 우리 조정훈 의원님 생각, 철학, 앞으로 지향하는 점 정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모든 거에 오케이 하는 것보다는 비판적 생각을 갖고 깐깐하지만 정말 따스한 마음으로 국민을 챙기는 그 마음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비록 소속은 틀리지만 조정훈 의원님과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동반자적 관계를 갖고 있으며 제가 어찌 본다면 조정훈 의원님께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훈 의원님 파이팅 하시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큰 꿈, 그 이상 더 크게 국민들 위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승재 의원님, 이거 어쩌죠? 이렇게 큰 선물을 저에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고 어설퍼서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칭찬의 말씀으로 감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큰 인연이지요. 같이 의정 생활을 시작하고 또 같은 상임위에서 같은 줄에 앉아서 우리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논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1년 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소상공인분들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말 문자 그대로 몸을 바쳐서 뛰는 모습을 보면서 최승재 의원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아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재 의원님. 인터뷰 릴레이 칭찬 제21대 국회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최승재 의원이 비판적 사고와 따스한 마음으로 초당적 정책을 추진하는 조정훈 의원을 칭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최승재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최승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 따뜻한 마음 그리고 동지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지만 제 귀에 가장 먼저 꽂히는 말은 비판적 사고였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들리는 말이 또 실용적 가치, 비판적 사고하면서 중용이었거든요. 비판적 사고와 중용 같이 내세우는 그런 말씀이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일까요? 모든 정치는 not A but B. 옛날 고등학교 때 기억나시죠? 이게 아니라면 대안이 뭐냐. 네네네. 항상 대안을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는 진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정치, 정치적 환경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위해 보수냐 진보냐를 넘어서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에 공감하는 발언들과 행동들을 했는데 그게 최승재 의원님께는 비판적 사고와 중용 뭐 이런 거창한 타이틀을 붙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비판적 사고로 인해서 실용 정치에 다가가고 계신데요. 어떤 분께서 여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아무래도 이게 길을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길에 은근히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안타까움이 느껴져서 제가 정기적으로는 못하더라도 기회가 될 때마다 조금씩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같이 있는데
이때 나오는 폐기물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만약 이번 기회에 제가 조금이라도 폐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는데 협조하면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생활 정치라고 흔히 불리우는 이렇게 사소하지만 이제 생활이 나아질 수 있는 정책을 제안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여 주시는 국회의원이 거의 드물기 때문에 저는 그 조정훈 의원님의 이번 정책 제안에 대해 굉장히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정훈 의원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자, 지난 8월 말에 발의한 이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안. 야, 진짜 어떤 법일지 궁금한데요. 내년 대통령 선거가 되면 각 후보들이 집집마다 선거 공보물을 보내오잖아요. 네. 뭐 이름은 누구고 학교는 어디 나왔고 정책은 이거고 대략 100억씩 씁니다. 각 후보마다. 그거 보고 그 다음은 다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죠. 그거 집에 가보를 모셔놓는 사람은 후보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법은 그 공보물을 전자로 받아보게 하자.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고 카톡으로 받아볼 수 있고 텔레그램으로 받아볼 수 있게 하자. 그러면 돈도 안 들고 환경도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기지 않지만 지금 선거법은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는가? 아무도 이걸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시도해보자.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입법 권한을 활용해서 이 법이 통과되면 내년 대선에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공범을 받아서 쓰레기통에 넣는 수고 없이 카톡으로, 메시지로, 문자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선거 때문에 23만 5천여 그루가 한 번에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과감하게 필요 없는 사람은 포기하는 그게 정말 좋은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거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비용도 내고 세금으로 수천억, 수백억을 쓰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환경을 아낄 수 있고 시민들이 더 편하게 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거창하지 않은 이런 하나하나의 변화들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단지 종이뿐만이 아니라 진짜 앞으로는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좀 법안도 바꿔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우리가 또 뭐 법으로든 아니면 다른 거로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런 거죠. 근데 기후 환경 다 걱정하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특히 기후 환경 많이 걱정하십니다. 근데 지금의 기후 환경을 위한 노력은 굳이 표현하자면 약간 순교자적 희생이에요. 귀찮은데도 해야 된다. 비싼데도 사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패러다임을 바꾸고 싶어요. 환경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돈이 된다. 아주 솔직하게. 환경을 위해서 일하는 게 즐겁고 재밌어진다.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제도들이 뭐였냐면 일회용품들을 재활용하는 자판기를 서울의 예를 들어서 보면 따릉이 아시죠? 곳곳에 있는 따릉이. 네. 따릉이 거치대에다가 일회용 용기 거치대를 다 설치하자. 그리고 이거를 가서 일회용 용기를 거기다가 수거하면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그 포인트들이 쌓여서 현금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남편이 갈까 아내가 갈까 귀차니즘의 대명사가 분리수거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매일 출근할 때마다 뭐 빈 생수병 하나 시켜 먹은 음식통 분리수거하면서 10포인트, 100포인트, 1000포인트, 10만 포인트 쌓여서 현금이 된다면 이건 뭐 자발적으로 찬성.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좀 재밌게 하자. 네. 솔직히 네, 진짜요. 너무 모든 시원 걸 아쉬워요. 순례 순교자적 희생을 요구하는 정책에 성공한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즐겁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환경 정책을 만들고 싶고요. 이런 게 저는 실용이고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유, 와닿네요. 확실히 와닿아야 이게 실천할 의지가 막 돋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마음도 좀 따뜻해지고 훈훈함을 넘어서 정을 넘어서 아끼는, 배려하는 마음이 정말 막 스스로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지금 뵌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의원님의 이런 모습에 반한 분이 계십니다. 자, 영상에 모셔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동물의 경우에는 아주 가벼운 병이라고 하더라도 얼마가 나올지 도저히 예상도 되지 않고 또 그것을 환급받을 방도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가장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방문하시는 보호자님 중에 기본 접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마다 한 번 해야 되는지 모르셨다고 해요. 그래서 6년, 7년 되는 아이들이 접종이 안 된 아이들도 오곤 하거든요. 여기 제2조에 보시면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하여 모든 반려동물은 생명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건강권을 보장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동물을 보는 시각과 조금 다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명체로 존중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이 법안에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돌봐야 되고 어떤 건강관리를 해야 되는지 자연스럽게 캠페인이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동물복지와 어떤 그 반려동물 보호자님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도록 그 터전을 마련해 주신 거잖아요. 이러한 장을 마련해 주시고 추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점 너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네,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제정 법안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반려동물 진료 보험법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반려동물과 함께 많이 사시죠. 수백만 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데요. 가끔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우리 아들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150만 원 나왔어. 아, 네. 우리 딸이 아파서 병원 갔는데 250 나왔어. 우리 의료보험으로 그렇게 돈 많이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알고 봤더니 강아지, 고양인데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솔직히 경제적 여유가 없으신 분들에겐 그림의 떡이에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너무 사랑하는데 의료비가 너무 나오다 보니까 유기, 내다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것도 막아야겠다. 그래서 고민했던 게 이 반려동물 진료보험법입니다. 반려동물과 하면 이제 중성화 수술, 필수적인 예방접종 등등에 관해서는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합당한, 합리적인,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비용으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의료비를 좀 낮춰주자, 이런 제도를 만들었고요. 대한수의사회, 그다음에 동물협회, 반려동물협회, 여러 유관 단체들과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법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했습니다. 네. 네. 이 비당원들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 경연을 여신다는 말씀도 들었는데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정말 번쩍번쩍 하십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떤 부분인가요? 저희 당의 별명이 정책 맛집인데 그게 어떻게 한 사람 머리에서만 나오겠습니까? 1년에 2번, 3번 걸쳐서 정책 경연의 장을 엽니다. 난 이런 정책 제안한다. 난 저런 정책 제안한다. 그래서 전당원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투표를 얻은 3가지 정책을 제가 발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 선거법, 선거 공보물 전자로 보내는 것도 거기서 1등한 법안이고요. 또 2가지 법안도 다른 법안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발의를 했고요. 이제 지금 우리 인터뷰하는 이 과정에서도 또 저희 당에서는 정책 경연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저희 당원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정치란 것은, 국회란 것은
300명 국회의원과 함께 더 많은 모든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때 국회의 진정한 의미가 달성되고 좋은 법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다른 당에서도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와 어찌 보면 좀 문턱을 많이 열어주시는, 낮춰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조정훈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정치란 무엇인지, 정치 이상이랄까요? 좀 여쭤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지만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자꾸 이렇게 지배 집단 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입법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에 입법 노동자라는 표현이 크게 써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의 삶의 불편함을 법과 제도로 해결해 주는 사람. 집에 하수구가 막히면 이거를 뚫는 분을 부르죠.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 정비센터에 갖고 가지요. 내 삶에 여러 가지가 불편하면 법과 제도로 고칠 때가 많거든요. 이거를 하는 입법 노동자가 저는 국회의원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곳이 국회고요. 이것이 대한민국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런 정치인들이 저뿐만 아니라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정당까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의원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저희 인터뷰 릴레이 칭찬의 마지막 질문이 될 텐데요. 칭찬해 줄 만한 그런 동료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주 기쁜 마음으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십니다. 네. 네, 이소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조정훈입니다.